내가 예전에 수능 끝나고 단과반에 오랬더니 20명이 왔어. 그래서 이제 상가설지 갔는데 난 놀랐어요. 와, 20명이 얼마씩 먹은 줄 알아? 고기를? 100만 원. 와, 이 돼지가 돼지를 먹는데 놀란 게 고기는 그래도 화식을 해야 돼. 화식.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남자한테 뺏길까봐 졸라 막 처먹는 거야. 죽여버리고 싶어. 생각 나중에 보세요. 이제 우리 마지막 단원 테마 6번 갑시다. 지금 진도 못 갈까봐 일단 빨리 빼더라고. 근데 좀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어. 아까 교재 54페이지 봐봐. 야, 씨, 수업을 좀 그렇게 하자고 그래. 진짜 컨디션이 안 돼. 목이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역시 이 순간을 기다렸구나. 또 내가 여기서 만약에 뭐 다음 해줄게 이러면 칼 맞겠지? 야, 내가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수업을 해야 돼? 딴 게 아니라 그 얘기만 해줄게. 야, 차산 얘기 해줬나?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 네. 내가 대학원 때 내가 영어를 좀 잘했어. 어느 정도 잘했냐면 토플 만점이었거든. 왜냐면 유학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를 졸라 잘했어. 그리고 유학 갈 때는 그 GRE라는 시험 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게 잘하니까 이제 과외를 했는데 그때는 대치동이 없을 때였거든. 그때 이제 압구정동이 제일 잘 사는 지역이었어. 뭐 대치동이 없을 때 몇 년도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압구정동 가서 과외를 하는데 내 집은 서울 끝에 강서구였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누나랑 남동생 과외를 동시에 했어. 중학교 3학년 1학년. 근데 얘는 2달 만에 중간고사를 거의 100점 맞춰놨더니 이 엄마가 돼지 엄마야. 막 속들여줘서 나중에는 학교 다니면서 과외를 9개를 했어요. 과외를 9개. 한 달에 얼마 벌었냐면 한 명당 어떤 수업은 팀 수업이고 3명. 그래서 과외 한 명당 보통 40, 50 최소. 그 팀 수업 한 100까지 받아가지고 한 5, 600 번 거야. 괜찮아. 괜찮잖아. 대학원에서 학생인데. 근데 문제가 집이 다 흩어져 있잖아. 이동이 너무 불편한 거야. 택시 타야 되고 또 끝나면 집에 또 택시 타고 와야 되고 교통수단이 별로 없어가지고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사러 갔어요. 근데 누구랑 갔냐면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간 게 우리 어머니가 구선자 여사신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우리 어머니는 이마트 가서 물건을 깎는 분이야. 너 이마트는 다 이게 정찰제라 못 깎잖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야.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시장을 가면 예를 들어 이거지. 시금치가 있어.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달에 3,000원이요 하는 순간 바로 파이트야. 에? 이러면서 이래요. 그럼 난 옆에서 창피하잖아. 그럼 이제 밖에 나가 있어. 그럼 엄마가 막 싸우다가 한 10분 동안 싸워. 근데 뭐 어떻게 쇼프를 받나 봐. 병이라 그러면 가. 그럼 또 들어. 그럼 또 옆에 가. 또 이거 얼마예요? 또 말하는 순간 파이트야. 그럼 나는 너무 창피한데 또 우리 엄마가 잘 깎잖아.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동에 중고차 단지를 갔어. 갔더니 지금도 기억나는 게 블루야. 파란색. 그리고 9년 됐어. 15만 킬로 뛴 차야. 중고차니까 처음에 좋은 거 살 필요 없고 돈이 별로 없었고. 근데 이게 차 이름이 뭐였냐면 엘란트라는 차예요. 이게 아반떼 나오기 이전 차야. 너 지금 아반떼 알지? 근데 이제 딜러가 이 차를 딱 보여주는 괜찮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얼마냐고 했더니 딜러가 딱 첫 마디가 450만 원이래. 딱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 어머니 또 바로 뭐야? 파이트지. 이런 차가 450이 나왔냐고. 딜러가 에? 이러면서 막 하더니 30분을 싸운 거야. 이거 300까지 깎았어. 많이 깎아서 조금 깎았어. 그거 내가 있는데 많이 깎았잖아. 그래서 내가 창피해서 엄마 이제 사자 했더니 야, 너 걸리적거리니까 집에 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 진짜 화를 내고 가 있으래. 집에 왔어. 정확히 2시간 뒤에 딜러가 차를 몰고 왔어. 왜냐면 우리 엄마가 면허가 없잖아. 그 엄마가 차를 몰고 와서 야, 너 빨리 돈 내래. 얼마에 사올게.
150에 사오셨어. 우리 엄마 이런 분이야. 또 너네 우리 어머니 아직 생존에 계시거든. 또 나중에 만약 결혼할 때 우리 엄마 불러. 그러면 그 신혼용품 우리 엄마가 다 거의 반값에 사줄 수 있어. 근데 너 생각해봐. 일단 좋았는데, 야, 씨발, 딜러가 손해볼까? 딜러가 손해볼까? 야, 딜러가 우리 엄마가 무서워하니 이렇게 깎아줬을까? 절대 아니지. 나중에 이거 경제학 이론이었는데, 중고차 시장이 이게 문제인데, 딜러는 절대 손해 안 봐. 그럼 딜러는 사기친 거야. 원래 이거 한 50만 원 샀을 거야. 딜러는 절대 손해 안 보거든. 그러니까 일단 높게 부르고, 딜러 입장에서는 요 정도에 팔아도 많이 남는데, 강적을 만난 거지. 왜냐면 보통 사람은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깎을 거 생각하고 부른 건데, 우리 엄마는 여기 합을 못 본 거잖아. 더 깎았잖아.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 차를 한 딜러가 50만 원에 사온 것 같아. 왜 그러냐면, 1년 만에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었어. 차값보다. 어느 정도냐면, 이 차가 옛날 차라 창문을 이렇게 안 열어. 이렇게 열어. 요새 거 본 적 없잖아. 이거 얼마 쪽팔린 줄 아니? 그래서 밖에서 볼까봐 처음 이렇게 여는데 이 손이 유리문 위로 보인단 말이야. 그럼 쪽팔려서 나중에 이렇게 열었어. 최대 안 보이게. 두 번째는 너네 자동차 백밀러 있잖아. 이 백밀러가 차 이렇게 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아파트 아니라 단독주택에 살아가지고 그 단독주택 벽에다 차를 세우거든. 그 이제 도로가 좁잖아. 그럼 여기 백밀러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렇게 좁은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면 백밀러끼리 차가 부딪히면 요새 차들은 백밀러가 딱 이렇게 휘어져 자동으로 활처럼 휘어지거든.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 안 휘어져.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딱 나왔더니 차를 몰고 학교가 나왔더니 백밀러가 없어. 뭐야 하고 봤더니 저기 떨어져 있어. 차들이 지나가도 백밀러가 부딪히는데 다른 차들은 백밀러가 자동으로 접히거든. 부딪히면 이렇게 안 접히니까 부러져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뭐야 자동차 공업사에 가서 이거 백밀러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거 부딪혀도 못 붙이고 지금 부품 재고가 있나 찾아보겠대. 찾아보더니 이 차가 단종돼서 이거 불로잖아. 흰 게 있대. 뭐 어떡해. 그래서 라카로 칠해가지고 붙였어. 이 정도 괜찮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안 내려가는 거야. 가운데 줄이 끊어진 거야. 왜냐면 전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고쳤더니 뭐 문 다 뜯어내가지고 배선 다시 연결해서 뭐 20만 원 막 들게 됐다. 그래서 일단 결론 그러다가 또 한 번 고장나서 이게 창문이 안 내려가. 근데 창문이 안 내려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 있어. 횡단보도에 딱 차를 세웠다. 옆에도 차 세웠지. 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창문 열고 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는 이게 고장나서 문이 안 내려가거든. 창문이. 그럼 어떡해? 그것도 내려서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항상 이어폰을 꽂고 다녔어. 일부러 음악도 안 듣는데. 옆에서 만약 누가 말 걸면 음악도 넣죠. 한 번은 이러다가 내가 어떤 일이 있어. 인천을 가니까 생긴 거야. 인천을 가는데 생각도 못했어. 톨게이트가 있다는 거. 창문이 고장나서 안 내려가는데 톨게이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톨게이트가 있어요. 돈을 내야지 이제. 근데 앞에서 두 번째쯤에 내가 왔는데 그때 생각나요. 창문이 안 내려가는 거야. 어떡하지? 딱 도착했다? 그러니까 그 손이 나오잖아. 이거 손이 딱 이제 징수원이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짧은 순간 보면 그냥 내렸어. 문을 열고 딱 내려서 했더니 여성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비명을 질렀어. 내가 이상한 놈인 줄 알고. 하여튼 그렇게 막 고생을 하다가 막 사고도 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과연 돈을 많이 모았잖아. 여기요. 새 차를 사러 갔어요. 새 차를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찾아갔어. 듣더니 드디어 아반떼 1350만 원. 그런데 화이트는 인기가 많아서 2달이 걸린대. 대기가. 그런데 블랙은 1달.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네 다 경험했을 텐데 니네 지금 뭔가 꽂혔어. 지금 사야 돼. 근데 씨발 2달을 기다려? 말이 되냐 안 되니? 말이 안 돼. 난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거든. 그래서 바로 옆에 갔더니 대우자동차라고 옛날에 들어갔더니 이 아반떼랑 동급 모델이 이름이 좀 촌스러운데 누비라2라고 있어요. 근데 대우는 좀 약간 인기가 떨어지니까 화이트는 열흘 걸린대. 그 블랙은 일주일.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영업사에 나한테 고객님 지금 골드 에디션 특별 모델이 있는데 이 차는 내일 나온대. 그래서
그 브로셔를 보면 골드인데 괜찮아. 아, 그리고 이 차를 사면 그 뭐지 사은품으로 뭐 별거 다 해서 200만 원어치 드리겠대. 그 혹한 거야. 또 생각해봐. 근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있겠지. 안 팔리니까. 근데 혹해가지고 오케이 도장 찍었어. 내일 나오는데 차가. 그래서 그 다음에 딱 차를 받았다. 근데 그 골드가 생각한 골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내 차가 생겼잖아. 그래서 할인받고 해서 1,100만 원에 아반떼급의 누비라토를 산 거야. 여기까지 좋았어. 생각해봐. 내 돈으로, 내 돈 내산. 처음으로 새 차를 샀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차를 아꼈냐면 차문을 잠그고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차 안에서 잤어. 누가 훔쳐가다가. 그리고 매일매일 세차했어. 내 차는 소중하니까. 차 바퀴 안쪽까지. 이렇게 차를 소중히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가 분당이잖아. 내가 이거 서울이야. 분당이 여기 있어. 너네 그거 아니? 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서울 가운데를 관통하는 강이 있어요. 가봤어? 혹시 한강이라고 들어봤니? 한강이 있어. 그럼 이건 모를 거야. 한강 위를 따라서 흐르는 큰 도로가 있어. 그거 뭐게? 모르죠? 강변북로. 위에는 강변북로. 아래가 올림픽도로. 올림픽대. 이건 알지? 자, 그런데 우리 집이 여기였어. 여기. 김포강 오른쪽에 우리 집이 여기. 내가 분당에서 한 2시인가 3시인가 한 3시쯤 이게 끝났어. 그리고 여기는 분당고속도로 있잖아. 그치? 그 분당고속도로 타고 100km로 이제 달려서 올림픽 고속도로 타고 집에 가는데 100km로 가고 있었어. 100km. 내 앞차도 100km. 앞차도 100km. 100km. 그런데 얘가 보여. 뭐가 보이냐면 급정거를 하는 게 보여. 또 100km 달려는 급정거를 하는 게 그냥 서서히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가 급정거를 하는 게 보이는 순간 나도 딱 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했을까? 급브레이크를 밟았겠지. 그래서 나도 급브레이크를 그냥 미친 듯이 밟았어.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급브레이크하고 차가 딱 멈추는데 다행히 앞차가 안 부딪힌 거야.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뒷차는 빵! 진짜 안심하면서 그럼 뒷차는 빵! 근데 진짜 이 뒷차도 거의 100km 달려왔을 거 아니야. 빵 치지. 그 순간 뭐라 그래. 너 사고 나면 사람들이 뒷목 잡고 나오지. 그 이해가 돼. 이게 이렇게 되면서 나도 내릴 때 이렇게 내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차 산지 2주 됐을 때야. 차 산지 2주 됐을 때. 근데 나와서 상황이 어떠냐면 뒷차가 나를 박았지. 그럼 누구 책임이지? 100% 뒷차 책임이야. 안전거리 비하.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도 무조건 100% 뒷차 책임이야. 그러니까 쫄지 마 나중에. 뒷차가 아무 상대 모르는 사람 화내거든? 쫄지 마. 근데 내렸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앞차는 그 너네 그 과일 트럭. 그 초록색, 파란색 있지? 봉고, 과일 트럭. 그러니까 뒤가 좀 높아. 내 뒷차는 각그랜저. 그 탱크같이 생긴 옛날 그랜저 있어요. 각그랜저. 근데 내 차는 그냥 소형차잖아. 어떤 일이 생겼냐면, 봐봐. 앞차는 뒤가 높아. 내 차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뒷차는 각그랜저. 100km를 박으면서 밀려서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해서 차가 일단 사고 난 뒤의 모습을 보여줄게. 자, 원래 차가 이렇게 생겨야 돼. 근데 정확히 밑으로 들어가면서 찌부가 돼가지고 앞에가 없어졌어. 앞에 없어지고 뒤에는 이렇게 됐어. 찌부가 됐어. 트렁크가 없어졌어. 완전. 그래서 내려가지고 내가 딱 차를 보는데 산지 2주 됐잖아. 열 받아. 욕이 자연스럽게 나와. 씨발 이러면서 진짜 욕이 으아! 막 이러는데 뒷차 아저씨가 내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100% 보험 처리해드리거든. 그 말이 안 들려. 왜냐면 근데 내가 딱 아저씨 보는데 또 우리 아버지 뻘이야. 또 내가 어릴 때 교육을 잘 받았죠. 그러니까 내가 막 이러는데 더 웃긴 건 차 사고 난 지 2분 만에 레카차였지. 레카차들 2분 만에 세대가 온 거야.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레카차들은 그 112를 도청해.
교통사고 신고 있잖아. 그걸 도청해서 무조건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차가 차를 견인하는 거야. 그래서 레카차들이 맨날 삑삑거리면서 경쟁하는 게 무조건 빨리 도착해야 돼. 내 차가 왔다? 경찰도 오고 보험회사도 오고 그래서 이제 됐어. 근데 이제 레카차가 내 차를 딱 견인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이 여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사고가 여기서 났어. 그럼 최대한 이쪽으로 가야 되지. 근데 내가 보면 이 차는 이제 사고는 아니 산지 2주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내가 대우자동차에 직접 전화를 했어. 그래서 내 차가 소중하니까 아무 공업사랑 갈 수 없다. 대우자동차 직영 공장 또는 공업사 어디냐고 그랬더니 여기 영등포 당산동에 직영 공장이 있고 직영 공업사가 있고 이쪽 가면 인천 가는 길에 부평에 직영 공장이 있대. 그래서 내가 이제 레커차 아저씨한테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달라고 했더니 레커차가 안 된대. 왜냐고 했더니 우리는 수원으로 간대. 근데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어. 레커차들은 일단 견인 비용만 몇십만 원, 2, 30만 원 나와. 두 번째는 자기가 계약한 공업사에 데려다주면 공업사한테 또 돈을 받아. 그러니까 레커차는 무조건 정해진 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수원은 우리 완전 반대잖아.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도 안 된대. 근데 이런 거 누가 이기니? 내 차가 안 움직이니까 레커차들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찰도 아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가세요. 그러는데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막 실랑을 했어. 일단 일로 가자. 레커차 안 된다. 일로 간다. 그래서 내가 30분 동안 실랑이 하다가 열 받아가지고 차에 시동을 걸어갔어. 걸었더니 그럼 빵 걸려. 그래서 내가 경찰에 내가 그럼 내가 견인 안 한다. 예? 이러는 거야. 내가 다 끌고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아니 지금 이 엔진 소리 들어보라고 가다가 터진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내 차가 내 맘대로 하겠다. 시동을 걸었는데 진짜 차가 너네 그 경운기 소리 있지. 그래서 이 차를 몰고요. 여기부터 5시인가 이제 레이싱을 시작했어요. 현장 10km 터질까봐. 왜냐면 30km, 40km 달리다가 갑자기 터지면 도망갈 수 없으니까 10km 정도 달리면 터져도 문 열고 뛰면 되잖아. 그래서 10km를 시작했어요. 들어왔더니 여기 그 올림픽대로 초입구가 거의 6차선이야. 그러다가 4차선으로 줄어들거든?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일이 생겼어. 내가 한강이지? 씨발 말도 안 돼. 말하면 웃어. 이렇게 한강이 흘러. 그리고 여기 이제 중앙선이 있고 나는 이제 여기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치? 나 이제 들어왔어. 그 이제 반대쪽 중앙선에서. 너네 중앙선 바로 옆에가 1차로야. 그 다음에 2차로, 3차로, 4차로가 있는데 1차로는 과속차로야. 그래서 내가 일단 이 4차로를 달리기 시작했어. 10km. 근데 이제 퇴근 시간이 됐잖아. 막혀 안 막혀? 슬슬 막히는데 내가 지금 4차로를 몇 킬로로 달리니? 10km로 달리잖아. 무슨 일이 생겼냐면 차들이 무엉 달려다가 오른쪽을 봤더니 뒤가 없는 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다 내 옆에 줄을 맞춰 서기 있어요. 그리고는 창문 열고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제가 분당에서 사고가 나서 그랬더니 괜찮으세요? 근데 또 앞에 보니까 앞이 연기도 다 슬슬 연기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한테 물어보고 부은가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다음부터 내 뒤로 정체가 시작되면서 모든 차들이 나한테 창문 열고 안부를 물어보고 붕붕붕붕 그랬더니 좀 더 가는데 계속 물어본다? 똑같은 거 귀찮은 거야. 계속 대답하게. 근데 갑자기 라디오에 내가 95.1이 항상 듣거든. 이게 교통방송이야. 근데 라디오를 듣는데 이제 라디오에 제보가 들어왔대. 지금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으로 천호대교 부근에 골드 금색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반파된 차량이 4차선에서 서행을 하고 있어.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어. 시를 듣는데 나야! 더 웃긴 건 옆에서 아저씨 라디오에 나와요. 근데 네 저도 듣고 있어요. 이 짓을 하고 가가지고 10시 반에 도착했어요. 30분 거리를 6시, 7시, 8시, 9시, 10시, 10시 반에 도착한 거야. 도착해도 문 닫았지, 공장이. 아무도 없어. 그래도 더 웃긴 경우는 어떻게 그래서 공장 옆에다 길에 차 세워놓고 집 갔지. 그 다음에 막히려고. 아침에 왔더니 다행이야. 견인 지역에 차를 둔 거야. 근데 만약에 견인해가야 되는데 봐봐, 이 차를 누가 견인해 가겠냐.
그 붙어 있어. 딱지가 붙어 있어. 불법 정차, 주차. 딱지가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소리가 들어갔어요. 그다음 요게 일부. 여기까지는 해줄게. 2부는 뭐 내년에 해줄까? 하여튼 2부도 나중에 기회가 돼. 하여튼 이 사연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고쳐서 1년 타는데 도저히 못 타. 추가카드 얘기해주면 2부는 건너뛰고 나중에 이 차를 이제 중고차에 팔려고 내놨더니 딜러가 오더니 이 차를 보고 1년 됐는데 150만 원 사겠대. 근데 에? 사고가 너무 심하게 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나한테 뭐라 했냐면 이 차는 제가 사가도 한국에서 못 판대. 그 어디다 파냐 했더니 저기 파키스탄이나 여기 어디지? 그 예멘, 수단 이쪽에 팔 수 있대. 그래서 이거 사가는 거 고마운 줄 알고 그래서 팔았어요. 여기까지 1부 여기까지 하고 네. 이게 내 인생에서 정말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스토리 중에 10위 중에 10위 제일 약한 거.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나밖에 없을 거야. 한라산에서 조난당한 사람 나밖에 제주도 한라산 갔다 조난당한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런 얘기 해줄게. 그래서 거기서 호랑이 만났던 얘기 한번 해줄게.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 이제 호랑이가 이제 멸종되는 얘기 기회 되면 해드릴게. 그러니까 이게 수업이 좀 이렇게 뭉텀이면 좀 그럼 내가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6주 동안 1학기 점검일을 끝내야 되는 그 압박감 때문에 내가 안타깝다.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제 보자. 이거 참고 비밀이라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오늘 집에 가서 엄마 들어보세요. 이거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이건 저작권 침해야. 알겠지? 자, 이제 우리 환경 문제 볼 거야. 환경 문제. 자,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데. 자, 발생 원인은 당연히 뭐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 소비 증가. 뭐 쭉 읽어봐. 원인 특징 보자. 일단 환경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원이 어렵지. 두 번째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크고요. 특히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로 퍼질 수 있어서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지구온난화지?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뭐 때문이야? 화석 연료 소비 증가. 그 화석 연료 대표적으로 뭐 있어? 세 가지. 석유. 이것도 궁금한 시작하면 또 조용해져. 내성적이 돼. 석유, 석탄, 마지막. 천연가스. 이 세 가지 외워야 돼.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나옵니다. 그래서 자 거기 봐. 의미 봐봐. 화석 에너지 소비 증가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같은 밑줄 온실가스가 증가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현상. 어려운 거 아니고. 영향. 당연히 생각해봐. 빙하 면적 어떻게 될까? 감소. 그 다음에 자, 못하는데요. 일단 북극해 이거 취소하고 자 해수면 어떻게 되겠어?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 상승, 해안 저지대 침수, 기상 이변, 그치? 동식물의 서식 환경 변화, 그 정도 확인하면 되는데 하나만 더 체크할게. 거기다가 지구 온난화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농작물의 복합 개선. 자, 이런 거야. 우리나라는 너네 귤 있지, 귤. 자, 귤은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만 재배했는데 그러면 농작물의 북한 개선이 제주도 여기까지 했다. 근데 지금 온난화가 되면서 남부지방이 계속 뜨거워지지. 그래서 지금 귤을 여기까지 재배할 수 있어. 그럼 농작물의 북한 개선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남하야, 북상이야. 북상하는 거지. 옛날에는 사과를 대구에서 재배했는데 요새 대구에 사과 재배 안 하지. 너무 더워져서 사과 재배지가 충청도까지 올라갔잖아. 그래서 또 하나 농작물의 북한 개선이 북상합니다. 북쪽 한개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면. 오케이? 이것도 하나 추가해 두시고. 자,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산성비야. 산성비. 우리 아까 이거 지중해 봤잖아. 그럼 봐봐. 여기 또 대표적 영국이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 뭐 독일,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거기 산성비 보자. 자, 산성비는 대기오염 물질과 빗물의 결함으로 산성을 띈 비가 내리는 현상인데
자, 영양은 산성비 때문에 건축물이 부식되고 산림이 파괴됩니다. 자, 그럼 이거야. 너네 유럽에서 가장 최초의 공업국가는 영국이지. 그치? 그러면 자, 영국 등에서 엄청나게 산업화가 이루어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자, 스모크가 발생하지. 스모크는 뭐였어?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스모그 더하기 포그였지. 즉 오염물질이 안개와 만나서 생기는 스모크 피해가 생기는데 문제는 여기 북유럽 아니 서부 유럽이 30도에서 60도 사이란 말이야. 그럼 무슨 풍이 불어? 편서풍이 불잖아. 그러면 편서풍이 이렇게 불면서 이 영국 등에서 발생한 스모크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 이쪽으로 북유럽 쪽으로 이동하겠지. 북유럽 또는 동부유럽. 그러면서 일로 이동한 게 비로 내리는 현상이야. 이게 산성비. 골 때린 건 발원지는 영국인데 피해는 북유럽과 동유럽에 미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대기오염 물질과 수증기, 스모그가 발생하면 이 스모그가 편서풍을 타고 동유럽과 북유럽에 산성비 피해를 준다. 오케이? 다시. 그래서 시작점은 영국 등인데 시작점은 하지만 스모크가 발생을 했고 편서풍을 타고 북유럽과 동유럽의 산성비 피해. 그래서 밑에 보면 자, 헨리크 입센이라는 사람이 시인이 쓴 시가 있으면 읽어보세요. 제비처럼 떨어져 내린다. 산성비를 얘기하는 거.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열대림 파괴는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오존층도 잘 나와. 오존층. 자, 오존층은 뭐냐면 자, 거기 보세요. 염화 플리나탄수. 정확히 말하면 자, 밑줄만 쳐놔. 염화 플루오리나탄수. 과다 사용으로. 이거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프레온가스라고 할 거야. 과다 사용으로 오존층이 파괴되는 현상이야. 얘들아, 그럼 프레온가스가 너네 어디에 주로 있게? 에어컨. 그리고 너네 저거 있지.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 거기서 이제 프레온가스가 나오거든? 그걸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쓰겠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늘을 뜨면서 오존층을 파괴해. 그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이 막 들어오잖아. 그치? 그 결과 자외선의 투과량 증가로 피부질환, 그리고 안구질환, 식물성장 저하. 오케이? 이 정도 하기. 좀 방법 없어. 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좀 주의할게. 자, 사막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주의해야 돼. 너네 사막화 현상이라는 얘기는 사막이 생기는 게 아니라 봐봐.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아프리카 최고의 사막지대가 있지. 열대 밑에 최고의 사막지대. 무슨 사막? 사하라 사막 있잖아. 그치? 그런데 사하라 사막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막에는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사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스텝 기후일 거 아니야. 그치? 초원지대. 그러면 여기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고 여기 집중해서 살다 보면 결국 물이 금방 바닥날 거고 그럼 결국 여기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뭐로 바뀌는 거야? 사막으로. 그래서 사막화는 뭐냐면 사막이 주변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존의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 있고 최근에 계속 사막이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거든? 이렇게 사막이 확대된 지역을 사하라 사막 주변에 사막이 확대된 지역을 사헬지대라고 얘기해요. 사헬지대. 여기까지 확인하면 되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 방안 보자. 해결 방안. 자, 해결 방안 보면 첫 번째 줄에 개인이나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두 번째, 국제적 동참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적 동참은 국제기구 등을 통하여. 그래서 국제적 협력 보면 자, 여기 지도 있죠. 자, 지도에서 파리 협정 별표 위치까지 체크해야 돼. 람사르 협약 별표, 그 다음에 교토 의정서 별표, 몬트리올 의정서 별표, 그 다음에 오케이, 일단 이 정도만. 그러면 이건 좀 순서 외워야 돼.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자, 지구온난화 있잖아. 자, 이 지구온난화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약들이 있는데 이걸 순서대로 외워야 돼.
그래서 거기 교재에 넣어놨는데 1992년에 최초로 기후변화협약이 맺어져요. 기후변화협약이 맺어져.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좀 약했어. 그리고 국가들의 그 어떤 적극적 동참도 어려웠고, 그래서 정확히 5년 뒤에 일본 교토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교토 의정서가 만들어져요. 1997년에. 근데 교토 의정서는 좀 강제력이 있는 국제협약인데, 그럼 얘들아,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려면 뭐의 배출을 줄여야 돼?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되지. 그래서 이때는 선진국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에 감축해라. 이산화탄소 감축에 의무를 부여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면 선진국들은 이미 예전부터 엄청나게 개발을 해서 이산화탄소 미친듯이 배출을 해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발전 혜택을 봤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솔선수범해서 감축하고, 단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발전해가야 되는데 개발하려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개도국들은 좀 봐주겠다 이거야. 그러다가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2015년에 파리협정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후협정을 맺었는데, 이건 전 세계가 가입했는데, 이거는 선진국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지만 누구도? 개발도상국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에 교토의정서는 누구한테만? 선진국에게만. 하지만 2015년 이후에 파리협정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개도국은 반발할 거 아닙니까? 반발하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산화탄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선진국은 이미 완전 산업이다. 정보화로 바뀌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덜 나올 거 아니야. 니네들은 어떤 그 발전, 개발의 달콤한 열매를 다 따먹고, 왜 우리한테만 의무를 부여하냐,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지금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각해져서, 모두. 여기까지만 하기.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 방지 순서대로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선진국에게만, 파리협정은 개발도상국까지. 자, 그리고 람사르 협약 별표 습지부.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 하는데, 람사르 협약에서 인정한 우리나라의 습지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창녕에 가면 옆에 써놔, 오토는. 써놓고, 자, 몬트리올 의정서도 꼭 외워. 프레온가스, 즉 염화플루오리나탄소 사용 규제. 뭐 나머지들은 만약 학교에서 하면 되고, 지금 말한 건 너희들이 꼭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용어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정부의 노력, 그리고 기업의 노력, 시민사회의 노력, 자, 소비자의 노력이 있죠. 자, 정부의 노력 보자. 자, 각각의 의미들만 알면 돼. 탄소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3번 별표, 아까 봤던 우리 환경영향평가 있죠. 또 나옵니다. 그 탄소 발자국도 별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도 별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험 앞두고 곰곰이 보면 돼. 그래서 밑에 보면 뭐 탄소 배출량, 저탄소 제품, 탄소 중립 제품, 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탄소 표시제도, 탄소 성적 표시제도 그 인증 마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확인하면 돼요. 자, 그리고 기업의 노력도 어렵지 않고 시민사회. 자, 소비자의 노력에도 발표, 녹색 소비. 친환경적 소비 활동을 하자.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부분은 나중에 학교 돌아가서 학교에서 만약 이 부분을 좀 선생님들이 좀 디테일하게 하거나 또 이 부분을 수행평가를 많이 하거든? 그럼 그때 자료 갖고 확인해 보면 되고 특별히 어렵지 않고. 자, 그리고 우리 문제만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좀 끝내시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10번. 요것만 빨리 풀어볼게요. 별로 안 어려워. 아, 그 얘들아 54페이지에 다시 지구온난화 좀 봐봐. 좀 오타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54페이지 가운데 지구온난화 영향에 보면 빙하면적 감소, 북극해 일대 해수 염도하라. 염도하라. 연도가 아니라 염도하라. 되지? 덜 짜린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빨리 풀어봅시다. 자, 이제 봐봐. 너네 이제, 입학식이 3월 며칠이야? 1일? 2일? 자, 3월 2일 입학하면요, 아마 1, 2주는 되게 정신없을 거야. 학교에서도 정신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행, 어쩔 수 없고 중학교랑 똑같은데, 1학년 수행평가 일단 잘해야 돼. 수행평가 좀 높으니까 수행평가 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1학기 중간 기말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잘 가야 돼.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잘 가야 돼. 무조건. 1학기는 무조건. 그래서 뭐 1학년 때 모의고사 준비는 신경 쓰지 마. 1학년 때. 어쩔 수 없어. 모의고사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되니까 일단 내신이랑 수행평가에서 내신 잘 따놔야 돼. 내신 잘 따놓고 지금 입시제도도 계속 수능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수능을 약간씩 무력화하려는 방향으로 좀 변하고 있거든? 너네 이번에 봤지만 서울대도 정시에 교과전형 넣었잖아. 정시 80%, 내신 20% 이런 거 넣으니까 일단 내신 좀 무조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다른 공부는 뭐 다른 선생님이 많이 열심히 얘기하실 테니까 자, 통사 공부는 절대로 학교 수업 위주로 하는데 학교들의 포인트 하나야. 교과서 기반으로 하시잖아.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그냥 교과서만 갖고 시험 문제, 교과서 기반으로만 수업하고 시험 문제 내는 학교는 쉽게 내는 학교야.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개 틀리면 막 4등도 떨어져. 무조건 만점 나와야 되는 학교야.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프린트 배포하지. 그러면 프린트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프린트 위주로 공부해야 돼. 그 프린트가 잘 챙겨라. 그리고 빈칸 잘 채워놓고 프린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일단 통사는 교과서랑 프린트 위주로 공부하되 단 어차피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는 거의 차이가 그 근원은 똑같기 때문에 시험 앞두고는 문제 진짜 많이 풀어요. 다양한 문제들. 교과서 별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제 종강하는데 일단 6주 동안 수업했어. 고생 많았고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나한테. 나 진짜 고생 많았어. 너네랑 놀아주고 힘들었어. 근데 너네 학교에 돌아와서 열심히 생활하시고 이렇게 만나게 또 인연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3월 27일인가 학원에서 내신 대비 특강 안 할 때 학원에서 시간 잡아놓은 3월 27일부터 월요일날 야간에 4주 동안 내신 직전 대비 특강 하거든. 만약에 기회 되는 학생들은 이때 또 봐도 되고 이때 이제 자동차 시리즈 2탄 해줄게. 뻥이고 하여튼 만약 되면 이때 오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너 본격적으로 이제 헬이 열린 거야. 근데 웃긴 게 언제 너 고등학교 1학년 재밌다? 고등학교 1학년 재밌어. 성적과 무관하게. 왜? 애들 새로 만나지. 그래서 1학년은 좀 재밌어. 근데 그게 너무 재밌으면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4년, 5년은 늘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야, 너 이거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요새는 재수가 어느 정도 옵션이 돼가지고 한 번에 가는 게 많지만 매번 그러니까 재수는 거의 기본이잖아. 가급적 한 번에 끝내자. 그럼 내신 따서 잘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과제 나간 거는 다 꼼꼼히 안 풀었지만 나중에 복습하면서 시험 기간에 꼼꼼히 풀어가야 돼. 근데 과제 문제가 단원별로 한 50문제 정도인데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그리고 지금 과제 문제는 이제 좀 통합형 문제인데 나중에는 교과서가 다 틀리잖아. 그리고 교과서별 문제들도 따로 많이 풀어봐야 돼.
사례가 다 틀리니까.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개강할 때 번호 알려줬지. 그리고 공부하다가 못 만나도 언제든지 오랜 1년 동안 계속 통사 물어봐. 그럼 내가 뭐 궁금한 거 바로 답변해 줄 테니까 시험 기간에도 그렇고. 단 물어볼 때 어떻게 하라고? 안녕하세요. 어느 학원 누구 뭐 어느 학원 누구 이렇게 있고 어느 학교 어디. 바로 야 2번 뭐야? 신고할 거야. 사이버 콘택트. 수고 많았고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봅시다. 일단 고등학교 생활 잘하고 화이팅! 오케이 수고했어.